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상속세 개편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22년 만에 상속세가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기업들은 최고 세율 50%인 상속세 부담이 과다하다고 호소하고 있죠. 하지만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논란이 많은 상속세 개편 논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논란이 많은 상속세 개편 논의 위에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그리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상속세를 내는 분은 전 국민의 굉장히 적은 수인데 또 논란은 굉장히 많은 상속세입니다. 이게 상속세가 1999년 이후에 전혀 손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개편 논의가 지금 불붙고 있어요. 교수님, 왜 지금 시점에서 상속세를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완화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왜 갑자기 이렇게 활발해졌습니까? 우리 최근에 이제 상속세율이 좀 높다는 그런 학계의 어떤 요구, 이제 세미나 내용이 많았었고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또 우리 삼성의 우리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시면서 한 30조 근처의 어떤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 네. 이걸 남겼는데 한 12, 3조의 세금을 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국민청원도 올라갔다 그래요. 예. 그 좀 이제 나눠서 부담을 줄이라고. 근데 상속세는 예. 정말은 우리 그 국민들 중에서 내는 그 비율은 굉장히 적지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세목입니다. 상징적인. 예, 그래서 상속세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자들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부자들이 이게 상속을 통해서 그 자기의 어떤 그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부분은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시작점이 달라지는 뭐 그런 데 대한 어떤 불공평이 있다. 예.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는 세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감한 상속세를 정부와 국회가 지금 개편 논의를 좀 해보겠다. 뭔가 조금 진척이 지금 있는 겁니까, 박 교수님, 상속세는? 글쎄요, 사실 상속세 논의가 대선 직전에 불거지는 것을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예, 지금 사실 앞에서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상속세 납부 대상자, 피상속자죠. 그러니까 부모 같은 분들이 사실 납부 대상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상속 받은 사람이 그걸 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피상속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이런 사망하신 분들 분? 네. 중에서 최근 4년 자료를 보니까 예. 2.5%만 냈어요. 전체 100에 4.5%인가요? 2.5%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2.5%, 2.5명, 100명 중에 2.5명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부자들, 아주 부자들에만 해당되는 세금인데 이것을 지금 깎아주자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충격스럽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양극화 문제라든지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세대 간의 불공평 문제, 불평등의 문제가 지금 저 심각하게 되는 와중에 그걸 더 강화시키겠다는 지금 세법 개정을 하겠다는 취지 같아서 설마 그러겠냐 싶은데 네. 뚜껑을 열으면 알겠지만 저는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지금 가야 될 때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강화해야 될 것 강화할 뿐만 아니고 지금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공정하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건 조금 예. 이따가 제가 예. 설명을 더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좀 바꿔서 그 사실 부의 세습을 우리가 막는 그래서 어떤 계급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네. 되면은 우리 계급화되는 걸 막아야 되고 또 그 상속세 재원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동일 선상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쓰는 게 오히려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데이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2020년에 20, 30대 상위 20%의 자산 소유자들이 예. 하위 20% 대비 갖고 있는 자산액이 35배가 넘습니다. 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집값 올라서 상속세, 증여세 더 내게 된다고 해서 깎아주자고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자산 불평등, 젊은 층의 자산 불평등, 세대 간의 불평등을 더 강화시키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런 공약을 할
대선 후보가 과연 있을까? 네. 또 이런 논의를 지금 네. 깎아주자는 논의를 네. 기재부가 한다는 것이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사실. 지금 우리 박 교수님은 현재의 상황에서 이런 자산 불평등, 세대 불평등이 심각한데 무슨 놈의 상속세 완화 논의냐, 오히려 좀 강화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보니까 패널을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서로 상대방의 이제 의견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패널을 원래 이렇게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이제 기재위 기획재정 국감이 진행 중이거든요. 국회의원들도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상속세에 대해서 뭔가 지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 용역을 줬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회 조세소위에 보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손질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손질 수요를 요구하는 측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 지금 뭐 상속세를 손으로 보겠다고 한 것은 아직 방향에 대해서 특별히 나온 건 없지만 예. 지금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완화시키는 쪽으로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손을 본다면 완화 방향일 텐데. 그렇죠. 방향은 이제 완화가 나올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상속세라는 세목에 대한 예. 가장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일단 많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박 교수님하고 좀 다른 의견인데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입니다. 50%. 10, 20, 30, 40, 50인데 이 50에다가 우리가 이제 최대주주 할증과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20%를 이렇게 할증을 하면 60%가 올라가요. 중간에 이제 항목들이 빠지니까 실효세율은 좀 줄긴 주는데 일단 우리가 하면, 네. 실효세율 비교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명목세율을 비교하면 그런데요. 이 상속세율이 너무 높은데 이게 소득세 최고세율하고 비교해봐야 돼요 또. 소득세 최고세율은 우리나라의 45%입니다. 45%. 그런데 지금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네. 그 어찌 보면 그 소득세와 잠깐 비교해 보더라도 살아생전에 계속 소득세를 내고 다른 관련된 세금을 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이룩한 그 재산에 대해서 나중에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뭐 부과시키는 건 좋은데 이게 최소한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소득세의 최고세율 정도보다는 좀 낮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요. 장군 방금 말씀하신 중에 살아생전에 번 소득을 계속 소득세를 낸 다음에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를 내게 되면 이중과세다 뭐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항상 있었는데 네. 실은 이중과세라는 그런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는 우리나라의 세법에 있지 않고 실제로 우리 뭐 대법원 같은 경우도 이 이중과세에 대해 정확히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정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 문제는 하나, 그 세율이 높다는 높다. 거고 우리나라가 거의 두 번째로 높아요. 20%를 올리면 거의 최고세율이고요. 어디 다음에 높습니까 우리가? 일본이 55%인데 우리가 일본. 50%거든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금화가 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바로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물납이나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긴 있어요. 네. 직접 부동산으로 내버리든지 주식으로 내버리든지 아니면 나눠서 내든지인데 실제 우리가 보면은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을 현금, 부동산 그리고 기타 지분 자산 예.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면 설명이 쉬워지는데요. 예. 현금 같은 경우는 바로 낼 수가 있어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팔아야 내는데 그 팔아야 내는 것도 금매를 통해서 뭐 팔아내니까 뭐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을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자산 같은 경우는 이걸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어떤 거버넌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거버넌스 때문에 가져 있어야 되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뭐 그걸 처분할 수는 없는데도 거기에 대한 현금, 상속세를 내야 될 현금은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예.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많은 금액을 이제 처음에 빼주던 금액보다 점점점 많이 빼주기 시작했죠. 공제를 좀 늘려왔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그랬는데 이걸 실제 많이 빼주고 적게 빼주고의 문제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은 이게 지금 현재 거의 팔 수 없는 자산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건. 네. 만약에 자기들이 그 지분을 팔기 시작할 때는 정말로 큰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예요. 지배권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팔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기다려주면 계속 과세 이연돼 세금 언제 내냐 하는데 그건 실제로는 팔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세금을 저는 이연을 시켜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우리 박상현 교수님 네.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오 교수님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최고세율 50% 세율이 높다. 현금 부동산 그렇지만 특히 주식 이걸 팔려고 할 때 현금도 없는데 어떻게 주식을 파느냐 결국 기업을
상속을 이어주지 못한다. 예, 우선 세율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명목세율이 50%로 OECD 두 번째로 높다고 정경영을 비롯한 재계가 끝없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효세율이 우리가 OECD보다 높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간접적인 자료들을 보면 오히려 보다 낮습니다. 실효세율이라면 실제 실제로 공제 다 내는 빼고 그러니까 실제 내는 공제가 세율은. 실제로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뭐 사전 증여 같은 식으로도 많이 처리를 하고 해서 예.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최소한 10억 정도 보통 공제를 받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기업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500억 그리고 영농 같은 경우에 추가로 한 15억 뭐 이런 식으로 공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사실 실효세율이 낮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5%만 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명목소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이제 가업 상속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 가업 중견기업들의 그렇죠. 기업 승계가 좀 너무 부담스럽다. 네, 그 99년 이후에 상속법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 공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가업 공제는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500억까지 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 가업 승계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명목세율이 5%가 높은 55%예요. 그래서 예. 이게 꼭 가업 승계하고 관련이 있다 보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주식을 팔면은 지배권을 잃으니까 못 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사실 그래서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 유족들도 그렇게 대부분 내고 있고요. 중소기업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세습을 허용을 해주기 위해서 상속세를 손본다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세습을 한다는 게 국가 경제에서 바람직한 효과를 낼 것인가? 그건 굉장히 의문이고요.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애들이 안 물러받고 사업 안 하겠다는 집도 많아요. 근데 단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네. 가업 승계라는 이야기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연부연납제도 이미 하고 있고요. 저희 중소기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20년까지도 연부연납을 해서 사실 중소기업이 세금 때문에 뭐 승계가 안 된다. 그건 사실 현실성 없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벌들 같은 경우에 이게 세습의 수단으로 우리가 재벌 세습을 계속 허용하기 위해서 상속세율을 바꾼다. 그럼 재벌 세습 계속 허용하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할까? 지분이 아니고 그 사람의 경영 능력 때문에 최고 경영자가 되는 예.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쟁이 이루어지는 게 더 효율적이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재벌 3세, 4세들의 일탈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 제가 좀, 뭐 네. 조금 반박 논리를 좀. 네, 뭐 하나씩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요. 제가 우선 몇 가지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요약을 하자면 예. 명목세율은 최고 아니, 50%. 요약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적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 말씀하시죠. 적었고 실효세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실효세율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데이터가 제가 볼 땐 크레딧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실효세율이 뭐냐면 명목세율에서 중간에 빼는 디덕션 아이템을 빼는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세율을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요. 별 의미가 별로 없다는 그러니까 게 필요세율 비교 자체 통계도 없나 봐요. 통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데이터조차도 제 믿을 수 없고 두 번째는 이 가업상속공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저 2.5%만 내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2.5%는요. 이제 2.5%라는 것은 사망자 중에서 상속세를 낸 분이 2.5%. 그거는 퍼센테이지가 낮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피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 중에서 상속세 그 실제로 내는 분들이 네. 한 2.5% 근처예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일반 그 개인들 있잖아요. 개인들이 재산 가진 분이 많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 기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기업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예. 왜 상속세가 재벌에 대한 승계에 대해서 도와줘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재벌 승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다윈이즘에 따라서 자기들이 서바이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히 자기들 경영 잘해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경영을 잘못해서 어떤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상속세를 내는 과정에서 정말은 아까 주식담보대출 말하지만 담보대출도 궁극적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예. 그래서 주식을 담보로 돈 빌릴 수 있지만 언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실제로는 투자될 돈에서 갚아야 될 수도 있고. 자, 몇 가지 잠깐만, 개념적으로 자꾸 잘못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제가 지금 답변을 교수님 조금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시고. 조금 더 말씀을 네.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왜 우리 그 상속세라고 하는 개인 세목이 기업에 대해서 그 어떤 승계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냐 그런데 저는 도와준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해코지를 안 한다. 거꾸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회사가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예. 그것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정말은 주식을 팔아야 된다면 주식은 공매를 통해서 팝니다. 예. 공매를 통해서 팔게 되면 그것이 꼭 우리나라 그 어떤 기업들이 사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보면은 뭐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뭐 대기업을 제가 옹호하고 이런 차원이 뭐 아니고 그것까지 이야기하셨으면 제가 좀 할까요? 네, 네, 반복하시는 하시죠. 이야기. 네, 아니 저기 네. 뭐 지금 기업하고 총수하고 그 헷갈려하세요. 기업이 투자 행위를 하는 거가 총수 일가가 돈이 없어 기업이 투자를 못하고 이런 식의 정근대적인 구멍가게 같은 기업을 생각하시는데 상장 기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예. 그거 하나. 상장 기업은 여러 가지 파이낸싱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최고 경영자가 되는 사람이 가장 능력이 있어서 주주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 사람이 경영이 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네. 지분 때문에 뭐가 능력이 있든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이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지분 구조를 유지하는 거 그걸 세습이라고 그래요. 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 세습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상속세를 깎아달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상속세율 하에서 재벌 세습 안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건희 그 회장이 돌아가시고 예. 12조 낸 거 많이 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유족들이? 평가합니다. 예.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한테 삼성을 세습받을 때 낸 세금은 상속세 증여세 합쳐서 겨우 181억을 냈어요. 왜 그렇게 냈냐면은 그 당시에 공익지단을 통해서 세금을 회피하면서 내는 그 루폴이 있었어요. 그걸 활용했고 잘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90년대 후반에 아버지한테 한 64억 조가 아니고요. 64억을 증여받았죠. 그리고 한 12억 세금 내고 48억으로 시작해서 온갖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예. 자산이 7조 원이 넘게 있었어요. 그런 식의 그러면 상속세율 낮춰준다고 그러면 재벌들이 그런 할 수 있는 불법 편법 안 할 것이냐? 제가 조금 또 하죠 반박을 해야 당연히. 되는데. 그래서 예, 지금 상속세율 때문에 세습을 못한 재벌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네. 없습니다. 네, 제가 오 교수님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이 개별 우리 그 재벌 총수하고 기업을 지금 나보고 혼동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혼동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이제 구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상속세라고 하는 세목이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런 어떤 토론들이 정말 자주 일어나는 토론들입니다. 우리 박 예. 교수님이 그쪽에 대변하고 있고 제가 이쪽 반대편을 대변하고 있는데 예. 이 상속세라는 세목이 개인 세목이란 말이죠. 개인 세목인데 기업하고 뭔 관련이 있냐 이런 말을 보통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왜 관련성이 있냐 하면 이 이렇게 상속세는 개인 세목이지만 여기서 가업 상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거버넌스가 흔들리는 경우는 예. 그 기업에 대한 중심을 잃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업이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는 실제로는 바로 그 기업의 고용이나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기업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 야기하는 긍정적 어떤 문제들을 실제로는 좀 흐트리는 결과가 된다는 거 하나고요. 예. 두 번째는 상속세를 깎아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저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 반대하느냐? 좀 반대한 이유가 다른데요. 그쪽에서 너무 많이 해줘서 반대하는 건데 저는 많이 해주고 적게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업상속공제의 문제를 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은 공제- 분명히 가세 이연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지. 그러니까 세금 낼 거 다 내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처분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고 처분하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상속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예. 이게 가업상속공제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것뿐이에요. 예. 자, 가업상속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네.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은 모든 상속세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 근데 처분의 그렇죠. 모든 시점 상속세에 해당되죠. 아니죠. 두드러진다, 그거는 두드러진다 두드러진 게 아니죠. 다 모든 그러니까. 거 해당되고 예. 그다음에 처분이라는 시점을 상속하는 게 처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해석을 처분을 이제 그 지금 상속인 보니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돈을 넘겨줄 때가 상속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상속자 부모 그리고 아들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자가 있어요. 근데 예. 피상속자가 상속자에게 자산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처분이라고 보고 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거 아니 제 이야기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그다음에 개인 세목 말씀을 하시고 소득세 다 냈는데 또 내냐 실제로 현금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상속세 대상자들은 부동산 아니면은 유가증권 때문에
상속세를 내는 2.5%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사실 자본 이익을 받거나 주가가 낮을 때 주식을 사서 엄청난 주식 이득을 봤어요. 예. 그럼 부동산 낮을 때 부동산 사서 부동산 값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럼 그것을 처분할 때 내는 자본 이득세라든지 예. 양도소득세를 안 내요. 자식에게 처분하는 식의 상속을 하면은 그래서 증여세를 대신 낸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높아지니까 증여를 해버리죠. 자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유산취득세 지금 이야기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실제로 유산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자본 이득을 본 피상속자가 그 이득에 대해서 물려줄 때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 전혀 내지를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 되면은 지금 이제 잠깐만요, 부의 박 교수님. 집중과 부의 저도 좀 말씀을 세대 간의 기울여 주십시오. 네. 세습이라는 것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반박을 못 하니까. 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은 이게 기재부도 그렇고요. 네. 국회에서 논의할 때 유산취득세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유산취득세로 가서 그것만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공정한 상속이 이루어지고 세율이 매겨지려면은 예. 피상속자가 자본이득 상속 시점에서 우리가 계산해서 자본이득과 부동산 같으면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이 불로소득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져간 불로소득에 대한 유산취득세를 매기는 게 정의롭고 발라요.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자산이 정말 그런 네. 자산에서 이미 세금을 냈던 사람들은 자본이득세라든지 그 양도소득세 낼 게 별로 없어요. 피상속인. 알겠습니다. 시간이 박 교수님 저도 갑자기 마- 잠깐만요. 한번, 예. 우선 이제 유산취득세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들에서 잠깐 설명을 한다면 지금은 상속세가 이제 유산세입니다. 유산세죠.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상속을 받은 분들이 나눠서 세금을 내는 건데 지금 논의되는 약간 거론되고 있는 이제 유산취득세는 각자 유산 받은 만큼의 상속 자산에 대해서만 매기기 때문에 유산세에 비해서 상속세 부담이 적어지는 거를 정부가 구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네, 지금 일반적으로,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 유산취득세 문제와 함께 방금 우리 박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부탁드립니다. 일단 유산취득세 말하기보다 까먹을까 봐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일단 우리 지금 그 상속세가 OECD 국가 중에서 그 현재 상속세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22개국밖에 안 되고요. OECD 그러니까 한 38개 15개국 정도가 폐지했습니다. 나라에서 폐지했고 22개국 중에 유산취득세 구조로 돼 있는 나라가 17개 국가니까 예. 실제 우리나라가 이번에 유산취득세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따라가는 건 맞고요. 아, 또 하나 이제 제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면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남긴 그 상속세 가세 대상 자산이 있잖아요. 그 이게 1,000억이면 1,000억에 대해서 가세를 해버려요. 누진세율을. 네. 적용해놓고 나눠 가져서 법정 상속 비율대로 가지게 되면 각각 받은 비율대로 나눠서 내는 거고 네. 지금 유산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1,000억을 나눠 먼저 가집니다. 나눠 가져가지고 거기다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야 그거 이렇게 하니까 두 번째 후자의 경우가 상속세금이 더 적어질 것이다. 그렇지 그 않아요? 말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상속세에는 여러 가지 빼는 공제 항목들이 많아요. 근데 공제 항목을 어떻게 빼주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줄어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 좀 들어보세요. 네. 제가 말씀을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줄어든단 말이 맞고요. 예. 그게 상속세를 우리 이제 그 중간 가정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이 계속 지금 가업상속 실은 가업상속공제가 저하고 많이 좀 이렇게 생각이 다르는 건데 주로 가업 상속은 중소 중견 기업들이 가업을 지금 이루는 아까 경우에 해당이 말씀하신 많이 게 되는 그거잖아요. 거죠. 주로. 예, 처분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그냥 상속을 상속하는 걸 처분으로 그러니까 보자는 게 박 상속인한테 교수님 한 거를 생각인데. 그냥 처분을 보라는데 그건 좀 제가 동의하기 힘듭니다. 아니 그러냐- 그왜 잠깐 들어보세요. 단위가 다르잖아요. 아니, 지금 잠깐만요. 조세 상속세를- 단위가 달라지는 아니, 제가 것인데 좀 반박을 그것을 이해를 아니라고 네, 네, 말씀을 오 하시죠. 교수님 조금 상속세를 말씀하세요. 폐지한 국가들이 실은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네. 거기가 완전 폐지한 게 아니라 자본이득세 가세입니다. 아니, 자본이득세도 하고 가세거든요. 소득세는 그러니까 나라도 자본이득세 있죠. 가세, 일반적으로 넘어가는 게 자본이득세 가세인데 그건 타이밍 자체를 뒤로 이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3억에 샀던 게 돌아가신 시점에 30억이 되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30억에 대해서 가세 버리는데 우리 그 지금 자본이득세 가세하는 국가들은 3억을 가져와서 아들이 들고 와서 나중에 40억에 팔 때 그 3억가의 차이에 대해서 캐피탈 게인을 가세하거든요. 자본이득으로 근데 해서. 제가 볼 땐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봐요. 음, 왜 그러냐면
저는 아까도 상속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네. 기본적으로 아니 제가 이제 그 상속세 구조를 제가 네. 보면 근본적 문제는 이거 처분하지 못하는 재산을 자꾸 이제 돈을 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돈 내는 것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매라도 가능한데 지분 자산 같은 경우는 금매가 불가능합니다. 왜 자기들이 그 지분을 지켜야 되니까 그게 계속 지금 우리 박 교수님하고 저하고 지금 부딪히는 접점이고 부딪히는 거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리고 좀 명확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니, 제가 비슷한 아이디어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자본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하자는 거는 비슷한 아이디어예요.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바꿔버리면은 이전 세대 우리 불로소득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 좋아지면서 엄청나게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세금을 안 내고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자산이득세가 예를 들어서 자산이득이 크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다. 그러면은 한 세대 정도 건너뛰고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세금하는 거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근데 유산세라든지 유산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디자인하는 게 바람직할까라는 것은 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서 어떤 게 바람직한 것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외국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 무조건 따라하자는 아니, 건 외국에- 설득력이 네. 없고요. 근데 실은 지금 말씀하신 외국에 것처럼 따라가자는 건 캐피털 아니고요. 개인 자본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는 취지를 동의하신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예. 시작하기 전에 예. 상속할 때 피상속자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리고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 털고 그렇고 넘어가서 저는 자본이득세로 가든 유산취득세는 좋다고 생각해요. 턴다면 양도를 해야만 되는데 상속을 앞두고 털 수 있는 방법이 상속이라 있나요? 양도라는 것이 피상속자가 상속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죠. 명의가 근데 넘어가는 거죠. 우리나라의 네. 경우는요.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예로 들면 예. 아버지가 3억에 산 게 사망 시점에 30억이 되면 실제로는 이 캐피탈 게인은 27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속세는 30억이 가세해버려요. 네. 가세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총- 3억 빼주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현재 지금 보면. 근데 이게 지금 이것도 불합리한 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 가세 이연이라는 제도가 정말은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로 보통 조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얘기해요.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이연시켜 주는 게 아니라 예. 그 이연이라고 하는 게 사실관계하고 매칭될 때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자, 근데 그래서 과세이연을 무한정하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예. 과세이연을 무한정하게 되면은 그럼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 근데- 아주 소수의 근데 우리 박 교수님 우리 말씀대로 재벌총수회가 같은 집이에요. 과세이연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 교수님 과세이연은- 말씀대로 예. 가세이연이 무한정된다는 전제를 하시게 되면 실은 그게 어찌 보면 논리가 예. 어찌 보면 거꾸로 논리예요. 가세이연을 무한정한다는 얘기는 안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안 팔고 있으면 거기서 개인이 안 자, 남았어요. 개인이 생기죠. 우리가 네. 지배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세습을 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근데 있는 개인은 생기는데요. 수많은 평가 이익이 개인적 생기긴 이익들이 한데 생기죠. 예. 실은 우리 자, 세법의 기본 그거- 정신이 아니, 한 평가 명씩 이익에 말씀하세요. 그거 말고 예. 지금 다시 돌아와서 과세이연까지 아니. 포함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 과연 상속세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근데 생각이 조세의 기본 필요하다는 정신은요. 거예요. 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가세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정말은 조세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요. 왜 언리얼라이즈드 그러니까 미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가세하지 않느냐?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예.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내는 거예요. 네. 리얼라이즈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요 상속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뭐 정의라든지 개념 또는 방법에 대해서 워낙에 의견이 팽팽한 걸로 봐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쉽게 어떤 합의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국회에 홍남기 부총리가 조세정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가지고 국회 조세소에 보고하잖아요. 네. 자, 내년 이렇게 논쟁이 많은 내년 대선도 앞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 또는 추정을 하십니까? 저도 이제 뭐 지금 현재의 상황이 급격하게 아주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뭐 시기도 그렇고 예. 정서도 그럴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큰 문제가 4가지 정도를 보고 있어요. 예. 상속세율 문제, 예. 상속세 부과 방식에 대한 문제, 예. 그리고 이제 연부연납의 문제, 그리고 분할 이제 납부. 가업 상속 공제 문제. 예. 이 4문제가 지금 현재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상속세율 문제는 제가 보니까 지금 50%에서 최고세율을 낮추지 않을 거로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고세율은? 예측하기를. 네. 근데 저는 좀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한 35%나 30% 선수로 낮추면 좋겠고
상속세 부과 방식은 예. 유산취득세 구조로 바뀔 것 같은데요. 유산 취득세로. 실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세부담이 줄어들까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예. 실제로 지금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되면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네. 바뀌기 때문에 그 안에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습니다. 항목들이. 예. 그래서 그 항목들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연부연납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마 20년 정도 늘어질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분할 납부 좀 늘리는 예, 거. 네. 가업 상속 공제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조금씩 완화시켜 왔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서 이제 거론됐던 문제보다는 사후 관리가 굉장히 빡빡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런 교수님 문제들이 잘 예. 들었고요. 박상현 교수님도 어떻게 예상하시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뭐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봐서 큰 변화가 있긴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대선에서 주자들이 이것을 공약으로 가져 나오면 예. 또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좀 더 기본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이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속세가 사실은 이 많은 캐피털 게인이라든지 실현되지 않은 이미 실현되지 않은 그 부동산에서 이익을 가진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시고 동의하고요. 네. 그거를 다르게 취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불로소득으로서 유산을 취득하는 상속자들은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과세 정의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효율성을 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상속세를 상속받는 사람들의 이익에 따라서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네. 사회 전체의 정합성과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고 외국권 상고 사례고요. 예. 지금 우리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자는 식의 개편안을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뭐 논란이 더 계속되고 토론이 더 필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두 분의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그리고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